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양산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양산시 주진동 양산 롯데캐슬 6층입니다. 전용 면적 18.1평, 대지권은 10.9평, 그리고 건물과 토지는 일괄매각, 소유자와 채무자는 주식회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떤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도 이 법인이 했고 채무자도 이 법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어떤 은행에서,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법인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낸 어떤 사례인 것 같은데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8월 23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1개월 정도 뒤에 첫 진행은 2월이니까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빨리 진행한 편이네요. 입찰 24일 전이고 한 번 유찰됐습니다. 이 변경이 한 번 돼서 8월 13일 진행 예정입니다. 한 번 유찰됐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면 접수 내역은 많습니다. 많은데 자, 여기서 보면 이 글자도 좀 작고 이 양이 많아서 제가 줄였는데 제가 보고 그 중에 일반적인 경매 절차 과정의 흔하게 접수될 수 있는 절차 관계자들의 어떤 진행 관계자들의 접수 말고 낙찰자에게 낙찰 이후에도 영향을 줄 법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뭐 이 법인이다 보니까 임금 채권자도 있고 어쨌든 뭐 낙찰자가 뭐 인수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뭐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채권자가 한번 채권자 변경이 한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점유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조사 불가했다. 주민센터에 전입 열람을 해보니까 세대주 조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입일자겠죠. 2017년 1월 3일 알 수 없는 어떤 조 누구누구가 소유는 법인입니다. 어떤 법인이고, 그리고 누가 점유하고 있다. 조 누구누구가 2017년에 전입을 했습니다. 자, 2017년에 전입을 했다면 가장 빠른 근저당,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은행. 자, 이 근저당의 설정된 날짜가 2016년 11월 16일. 자, 이 2017년이라는 날짜보다 빠릅니다. 빨라서 이 세입자의 대항력은 없다. 이 세입자인지, 자, 중요한 건 세입자인지 또는 이 법인의, 이 주식회사 뭐뭐뭐의 법인의 대표인지, 뭐 사내이사인지, 뭐 감사인지, 그건 잘 모르죠. 어쨌든 이 법인과 관련자인지 또는 뭐 대표인지 뭐 모르겠지만 임차인이든 무엇이든 일단 전입일이 늦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다. 다만 내보내야 되는, 명도해야 되는 부담만 안는 것이지 이 권리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대항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낙찰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도하는 정도의 비용과 시간, 그 비용 정도만 반영될 것이다. 자, 이런 상태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개인 근저당이 있고, 뭐 가압류 보면 그 압류나 어떤 채권자의 그 종류를 보면 어떤 개인도 있고, 보험공단, 은행, 세무서, 검찰청까지 있고, 뭐 기금, 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채권 채무 관계 안에서 지금 문제가 많았던 어떤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집이 경매에 나왔고, 소유자는 법인이지만 알 수 없는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는 조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대항력 없는 전입일로 있다. 자, 그 세대를 명도해야 될 겁니다.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보다 선순위 어떤 이해관계자나 인수할 것은 없었다.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인의 대표자나 이 법인의 어떤 채무 상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금 현재 채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고 살고 있다면 관리비 연체는 거의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의 어떤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이 관리비 연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연체가 되면 용납하지 않는, 무조건 받아내는 어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없겠지만 간혹 수백만 원이 연체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없음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유자가 있다.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다. 명도계획, 대항력이 없는 이 점유자, 저 누구누구였죠. 권리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 명도가 가능하다는 것, 인도명령이 된다는 것. 이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사람이 있다면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명도 소송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점유하고 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한다면 200에서 한 300 정도 명도비를 그냥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자, 이 비용 정산할 때 관리비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확인해서 이 비용을 예상하고 입찰가를 정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장 매물, 양산 롯데캐슬, 동평형대 호가 보면 1억 8천, 7,500, 4천, 이 전세입니다. 이거는. 자, 1억 8,500, 7,500, 전세고 7천, 7천에서 8천 정도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실거래가 보면 8천, 7,900, 그러니까 7천에서 약 8천 사이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8,500이지만 우리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7천에서 8천 사이가 거래 가능 금액 범위라고 보고, 인근 낙찰 사례 보면 2020년 3월 25일 로즈힐 전용 면적 15.1 1층이었고 3차에 낙찰됐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야 된다는 것. 3차까지 가서 낙찰이 일어나는 것. 이 지역의 감정가보다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이 더 낮다.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이 2차 부근에 있어야 3차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3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1대1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가격도 하락했지만 시장에서 인기도 없다. 감정가 5,741대, 거래 가능 금액은 3,600. 자, 낙찰가는 3,000.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83%. 낙찰가율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자, 롯데캐슬은 감정가 2억 2,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1천. 2차에 낙찰됐고 3대1입니다. 전용 면적 22평. 자, 이것도 보면 경쟁률을 보면 참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1하고 거래 가능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1억 9,739만 원, 94% 정도.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주변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이나 수요자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요자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그 지역의 어떤 주거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이 물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 롯데캐슬 한가 1억 7천일 때 낙찰가율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6,1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1억 7,069만 원.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상 낙찰가는 1억 6,100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그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간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구간을 정하는 것은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현재의 어떤 그 데이터,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지금 현 시점에 예상되는 수요자들이, 입찰 경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